저는 저는 지금 크로마에서 마케팅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찬홍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다음에 수위의 게임 에코시스템에서 발표를 할 건데 아마 내용이 좀 간단하기는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수위에 대해서 전혀 거의 몰랐다가 그냥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냥 조금 간단하게 분석할 거여서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수위를 그래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수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먼저 2021년에 미스텐랩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미스텐랩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페이스북의 메타 이제 기존에는 네, 네, 죄송합니다. 메타의 그 DM 프로젝트에서 이제 일했던 엔지니어들이 설립을 한 회사입니다. 네, 이제 수위뿐만이 아니고 앱토스도 이제 메타 팀에서 나와서 설립을 했는데 수위가 이제 풀고자 했던 그런 이슈들은 이제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을 이제 최대한 개선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수익 프로젝트를 이제 2021년부터 빌딩을 했고, 투자자로는 이제 FTX 벤처스, 코인베이스 벤처스, 한국 기업으로는 보니까 삼성넥스트, NC소프트 등이 있어서 한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이제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고, 원래 이제 메타 DM 자체가 무브 언어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었다 보니까 수위도 무브 언어로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브 언어의 강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무브 언어로는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 환경에서 성능이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또 트랜잭션을 그냥 일괄적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게 아닌 병렬 트랜잭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병목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수위는 사실상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확장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다중 트랜잭션 병렬 처리로 인해서 대규모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게임과 같이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기에 네, 최근에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위가 얘기가 나오면은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앱토스인 것 같습니다. 네, 앱토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으로 메타의 DM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팀이 개발을 했는데 네, 둘 다 동일하게 무브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라고 했었을 때는 앱토스의 경우에는 그 BFT 이제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는 거에 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 내 일부 노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네트워크 전체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메커니즘 기반의 이제 POS를 사용해서 앱토스는 조금 더 보안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수위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렬 트랜잭션 처리를 통해서 보안보다는 조금 더 확장성 있는 그런 빠른 트랜잭션 처리를 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TPS만 보더라도 앱토스의 경우에는 이론상 16만, 수의 경우에는 29만 7천 정도로 다소 조금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생태계 같은 경우에도 앱토스는 조금 더 디파이 및 금융 어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두는 반면 수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게임 생태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수위를 이제 전혀 몰랐지만 한번 찾아보기로 한 계기가 이제 저번 달이랑 이제 이번 달에 수위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TVL이 10억 달러가 돌파했고, 뭐 이제 토큰 가격도 뭐 2배 이상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찾아봤고, 또 보니까 규모로만 봐도 최근에 폴리곤이랑 옵티미즘을 제치고 여덟 번째로 큰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랜잭션 9월만 보더라도 넌 EVM에서는 솔라나 다음으로 2등으로 랭크가 될 정도로 현재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수위 내 디파이 DF들이 최근에 많은 큰 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위의 주간 덱스 거래량은 전체 한 10위 정도를 차지하고 이를 통해서 거래량과 유동성이 최근에 크게 많이 증가하였고 그중 대표적인 이제 DApp의 경우에는 나비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서 그 나비 프로토콜이 전체 수위의 TVL의 한 44%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위가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최근에 그 이유는 USDC 통합 및 CCTP를 도입을 했는데 CCTP는 크로스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서클에서 개발한 기술로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에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수위 자체가 이제 서클과의 협업을 통해서 USDC를 네이티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자금 유입도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위가 게임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이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게임 내 자산 소유 및 거래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발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댐레이다의 2023년에 5월에 이제 수위가 처음으로 프로젝트 소개 기사를 냈던 거를 보게 되면은 수인 is the new blockchain content for the game market이라고 하면서 어, 약간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게임을 위한 블록체인이다라고 처음에 자기들이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이의 게임 철학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수이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수이는 게임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내 자산의 진정한 소유라고 해서, 물론 다른 블록체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게임 내에서 획득한 자산에 대해서 진정한 소유권을 유저들이 보유하고, 그 NFT, 그 자산의 형태를 NFT와 같은 형태로 보관하여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자신의 자산처럼 거래 및 관리를 하여서, 이를 수익 플랫폼 내에서 활성화된 방식으로 거래 및 교환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진정한 소유라고 수익 측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였고, 또 하나는 이제 게임에서 얻은 자산을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 크게 다른 블록체인이랑 봤을 때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뭐 똑같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게임에서 획득한 무기나 아이템을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유저들이 실질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통해서 플레이어들의 경제 활동 범위 또한 확대하는 것을 철학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웹3 게임의 핵심 요소인데요. 블록체인상에서 소유된 자산이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태계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익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서 플레이어 참여도와 게임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한 이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플레이어와 결국 개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려고 수위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위의 게임 생태계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철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았었을 때 좀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ZK 로그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웹3 그런 이제 게임 로그인 형태를 최대한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웹2 로그인 방식으로 간단하게 하여서 로그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수익 쪽에서 로그인 방식을 그렇게 개발을 하였고,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뭐 네이티브 AI에서 이제 가스비 랜덤처럼 스폰서드 트랜잭션스여서 게임 내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에 대해서 개발자가 가스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 블록스라고 해서 복잡한 트랜잭션을 그냥 여러 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상호작용으로 묶어서 처리를 하여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좀 단순화해주고 실패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게임 내 경제 활동과 아이템 거래 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 키오스크라고 해서 게이머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해서 등록하였을 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때 원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고 원래 등록했었을 때 그 자산이 누구에게 속하냐에 대해서 좀 의견 차이가 있는데, 수익 키오스크는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또한 개발자의 경우도 키오스크를 통해서 거래 기능을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의를 하고 게임 외부에서 이 아이템이 어떻게 기능할 수도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 블록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좀 줄여서 PTB라고 하는데, PTB의 크기와 TPS의 상관관계는 수의 블록체인의 성능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PTBS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블록에 여러 트랜잭션을 넣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게임 내에서 수 많이 발생하는 다양한 트랜잭션들을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있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TB의 크기와 TPS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았었을 때, PTB의 크기가 오히려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트랜잭션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TB의 크기가 약 100 정도였을 때, 수위는 최대 아까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29만 7천 TPS를 기록할 수 있는 반면에 PTB의 크기가 1이면은 TPS가 거의 1871 정도밖에 지나치지 않아서 거의 27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임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다중 트랜잭션을 동시에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실질적으로 병렬 처리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수평적 확장성을 계속해서 제공하여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계속해서 증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능은 변화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가스비 또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게임 쪽에 있어서 최근에 KBW에서 수위가 이제 수위 플레이 0x1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수위가 이거를 거의 처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첫 게임용 콘솔이기는 한데, 이게 7인치짜리 이제 PSP류 거의 게임기라고 하고, 메모리는 512GB, 그 다음에 램은 16GB로, 어, 현재 호환되는 거는 수위 내에서 이제 인기 있는 게임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호환이 될 거라고 하고, 웹3 게임만 호환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웹2 게임인 이제 스팀 게임들 같은 게임들도 연동이 될 수 있는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구매 같은 경우에도 초기 통계까지는 미식스, 그 다음에는 뭐 엑설티드라고 해서 뭐 그런 프리오더 주문자들에게 그런 명칭, 뭐 칭호를 부여를 해주었는데 이 구매자들은 추후에 구매 직후에 바로 소울바운드 토큰을 받아서 이 소울바운드 토큰을 통해서 이 게임 아이템 구매를 인증할 증명할 수 있고 또한 추후에 해당 SBT를 기반으로 했을 때 추가 리워드 또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은 프리오더 599달러 정도고 스위솔 그다음에 이더로 결제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매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는 2025년부터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도 2025년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 팔렸는지 봤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한 2,400대? 한 500대 정도여서 아직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된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위는 또 플레이 비욘드라고 하는 웹 3.0 이제 게임 포털 허브를 통해서 유저들에게 어떻게든 웹3 게임에 대해서 경험을 편리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플레이 비욘드는 이제 실질적으로 웹3 게임 정보 및 플레이를 제공하는 허브 플랫폼으로서 최대 목표는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지식이 없더라도 게임을 즐기고 탈중화된 자산 소유와 거래 기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 게임들인 뭐 소사이어티나 원 레전즈, 뭐 월드 비욘드란 뭐 이런 게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아직 뭐 플레이 될 수 있는 게임도 있고 플레이가 되지 않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실질적으로 게임들을 모아놓은 거의 런처 같은 기능들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해당 허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게임과 경제 활동을 연결을 할 수 있는 허브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어, 수익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게임이 돌아가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는 게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큰 게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올해 7월쯤에 그래도 커뮤니티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그래도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한국 이제 개발사 측에서 만든 게임인데 저희가 보통 유저들이 얘기했었을 때는 웹3계 오버워치 게임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시드라든지 스파르탄 등을 통해서 시리즈에 한 7.5 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게임 내에서 계속해서 트랜지션들이 발생했었을 때 수위의 빠른 트랜지션 처리 속도를 통해서 게임이 해당 트랜지션이 게임의 그런 기능들을 방해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파이니얼 그다음에 옥탄 사전 등록을 이제 테스트를 완료했고 4분기에 현재 토큰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토크노믹스도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PVP 또는 몬스터 파밍을 통해서 아이템을 획득해서 그 아이템을 게임 능력치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은 그 토큰을 이제 약간 파밍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정도만 우선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현재 봤을 때는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쯤에 게임이 이제 정식 런칭을 할 것 같아 보여서 그때 되면 조금 더 해당 게임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예시로만 가져왔는데 아직 이 게임도 나오진 않았는데 뭐 다크 타임스라고 해서 백커가 애니모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전투를 배경으로 한 게임인데 현재는 그냥 티저 정도만 나와 있어서 무 캐릭터가 계속해서 챔피언으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챔피언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그 캐릭터를 계속해서 강화할 수 있고 뭐 나중에 NFT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임이다라고 정도만 현재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 레지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알파 버전은 올해 말 현재 공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라는 토큰이 이제 이 게임에서 핵심적으로 사용이 될 토큰인데, 이 토큰과 또 제네시스 NFT를 활용해서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꾸미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예정이고, 특이한 점은 이제 아직 게임이 출시는 하지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이제 4일 전인 9월 28일 날 게이트아이오에서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주춤했던 것 같고 게임 출시 전에 상장을 왜 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위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임 쪽에 있어서 그래 좀 어느 정도는 진지하다라고 좀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게 뭐 KBW에서도 보니까 사이드 이벤트로 PC방을 빌려서 아예 게임을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드 이벤트들을 갔었을 때도 수위가 계속해서 뭐 그런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준비들을 수위가 하고 있는지 봤었을 때 보니까 지금 아직 EVM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ZK EVM을 통해서 더욱 추후 스마트 계약의 뭐 이제 보안성 확장성을 더 강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또한 파트너십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랑 알리바바 클라우드랑 이제 협업을 강화해서 추후에는 뭐 AI와 뭐 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제 통합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가 이제 많이 죽었지만 어느 정도는 메타버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확장 현실, 이제 XR 환경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지금은 아니지만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제공에도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노키라는 기업용 솔루션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쉽게 도입할 수 있고 더 많은 기업들이 수익 블록체인에 언보딩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한 생태계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인 베이스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많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획들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만큼 보는 만큼 게임에 있어서는 조금 진지하게 준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아직은 수위 생태계를 잘 모르지만 좀 오늘을 계기로 하나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